네, 네, 반갑습니다. 우주영 박사입니다. 또 비가 오네요. 또 비가 와서 지금 제가 너무 못한 거예요. 금요일 날마다 비가 오네요. 나오기도 힘들게. 가끔은 이런 날에 좀 게으름 피고 싶어요, 그죠? 이제 약속이니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어떤 걸 또 이렇게 해드려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건강에 기본이 되는 책꽂이를 보니까 물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한 곳에 또 이렇게 다 딱 정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물에 대해서 쭉 풀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건강도 가장 중요한 기본인 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은 책이 뭐냐면 물은 약인가 독인가 이런 책이에요. 물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정답은 뭐 어디 있을까요? 물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리푸싱이라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 저명한 물 영양학자이며 중국 물 생리과학의 개척자인 리푸싱 교수는 현재 베이징 IDM 바이오기술연구소 소장, 중국 의학 촉진의 전문위원회 주임, 세계 물문화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생 물만 공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게 물이라는 개념을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주에서 태양계만 봐도 수금지와 목표 천의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왕성은 떨어져 나왔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 지구만이 파란빛을 띠잖아요. 그 파란빛을 띠는 이유가 어디냐면 물 때문에 지구만이 파란색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봐도 권위 있는 물 여행학자가 전하는 물의 오묘한 신비와 비밀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자고요. 이 책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10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물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큼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어떤 게 우리 몸에 정말 좋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고요. 서문에 보면 어떤 말이 돼 있냐면 약이 되고 독이 되는 물 이렇게 돼 있어요. 약도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은 인류를 탄생시키고 문명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역할을 끼쳤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70%는 바다인 거고요. 나머지 30%가 육지인 거고요. 그래서 인체의 수분도 70%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물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제는 물의 오염과 함께 암, 괴질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는 데다 발병 연령층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오염 때문에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암이나 괴질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45억 년 전에 생긴 물도 70%였고요. 지금 현재 물도 70%예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물을 가지고 모든 생명이 탄생을 한 거고 우리도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별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양치할 때도 이렇게 그냥 수돗물을 많이 틀어놓은 상태에서 양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질 오염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을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물이고 망가뜨리는 것도 물이다. 자, 그러니까 일단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프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 대신 탄산음료 먹으면 돼요. 계속 아파질 거예요. 12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서문 얘기인데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몇 가지 점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요즘은 문맹보다 수맹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물을 더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매일 물을 마시지만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탈수는 만병의 원인이 되건만 현대인들의 물 섭취량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탈수인데도 모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사람들은 물의 진정한 가치를 영원히 모를 것이다. 사막이 왜 사막이 돼요? 비가 안 와서 그렇거든요. 사막이 돼야만 우리가 농토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살던 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인지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사회 몇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네 가지 정도를 해놓은 것 중에 네 번째가 안타깝게도 물의 효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라고 이 박사님은 적어놓으신 거예요. 옛사람들은 물을 먹어 병이 생겼다면 물로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는 것 외에도 물을 처방하여 치료하길 기대해 본다라고 이 박사님은 리프싱 박사님은 얘기를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사라지면 생명이 사라지고 찬란한 문명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 인류가 현재의 경제발전 방식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문에 적어보신 거예요. 멸망할지도 몰라요. 물이 오염돼서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봤던 그 영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데몰리션 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류층들은 지상에서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다 정수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얘기죠. AR, VR 이런 걸 써가지고 증강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막 이제 고급스러운 물을 다 정화해서 포도주도 먹고 하는데 지하에서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쥐를 잡아서 그걸로 그 햄버거 고기를 해먹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데몰리션 맨이라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봤을 때는 황당했지만 지금 봐서는 거짓 꼭 그런 현실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이 오염되면 모든 게 다 썩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추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1장에 이제 뭐냐면 만물의 근본 물, 그래서 1챕터가 만물의 근본이 물이라고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은 세상의 근본 물질이다. 탈레스가 그랬나요? 그리스의 철학자죠. 탈레스가 그랬네요. 세상의 근본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숫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왜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생명의 기본 특징인 유전과 번식, 대사, 적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태양빛이나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지만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물이 없으면 생명의 기원과 생육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물 없으면 못 사나 하지만 인류가 문명이 발전되어 온 것도 다 어디를 주변으로 발전이 됐어요? 강 주변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 나일강을 주변으로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요. 양쯔강, 하여간 그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인도 같은 경우도 인더스강을 끼고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건데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 굉장히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이나 철강 산업 쪽은 어마무시하게 물을 사용하거든요. 밀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쇠 깎는 것 같은 경우 거기에도 반드시 뭐를 쏴요? 물을 같이 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과열돼서 큰일 나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 우리가 맨날 쓰는 핸드폰 칩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어마무시하게 쓰거든요. 두 번째 물을 많이 소모하는 곳이 어딜까요? 축산업이죠. 축산.
이쪽에서 또 물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죠. 물론 정화시설을 갖추고 정화를 하지만 오염이 되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본 해갖고 여기에는 이제 저자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역경 얘기가 나와요. 역경. 그래서 뭐 역경의 8궤, 건곤, 진간, 뭐 태이, 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따지면서 물이 왜 가장 중요한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에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수많은 생명기원 가설 중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해양기원설과 화학기원설이다. 주목할 것은 물이 어떤 가설에서든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기원설하고 화학기원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기원한 걸. 결국은 화학적이든 해양에서 발전이 됐든 기원을 했든 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 자체가 물이기도 하지만 그럼 화학은 가수분해가 돼줘야 되거든요. 가수분해라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분해될 때도 다시 결합될 때도 다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충분히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사람은 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물을 안 먹고 뭘 먹어요? 탄산음료를 먹죠.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든 여자든 물이 체중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비율이 지구상 물과 육지의 비율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3분의 2, 체중의 3분의 2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답답한 거를 보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뭐 20kg 빼줘요, 17kg 빼줘요, 뭐 안 빼주면 환불해줘요 하는 거 보고 여성분들 되게 많이 달려들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저 돈 안 받고 해드릴게요. 더 빼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전부 뭐 빼냐 하면 몸에 수분을 빼는 거예요.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살이 너무 쪘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을 빼세요. 뭐 나중에 아파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키로만 빼주는 거예요. 온몸에 랩을 감고요. 찜질방을 가세요. 그래서 2시간만 앉아 계세요. 10kg는 바로 빠져요. 1시간 내에. 2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빼세요. 나머지 심혈관계 질환이 오든 생명이 위험하든 그건 책임 안 지는데 살은 빠져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체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분을 빼는 방법들이에요. 여성분들 제발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방법은 찾지 마세요. 또 이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강과 문명 그래가지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강, 물 주변에서 발전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역시 중국인답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 제목이 뭐냐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글 제목인데 그래서 그 백성을 물에 비유하면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결국 임금이라 하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펴야 된다라고 이제 맹자가 한 얘기에서 이제 제목을 따온 건데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꼭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물은 건강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악화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1장에서는 이제 물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좋은 물은 사람에게 건강과 장수, 아름다움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오염된 물은 생명을 위협하고 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찾아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물이 뭔데 그냥 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커피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탄산음료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수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수돗물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하수도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정물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구정물 하면 지금 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에이 구정물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양잿물 빨래할 때 구정물에 손을 담궈서 그 양잿물을 만지면서 하면 그 구정물이 손을 보호해줬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정물 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양잿물 먹고 죽은 사람한테는 식수대에서 나오는 그 구정물을 먹이면 양잿물을 붙잡고 다 토하게 해줬죠. 그럼 구정물은 그때에는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좋은 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를 인지하시고 우리가 어떤 물을 먹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 좋은 물만 드시면 사라집니다. 네. 2장은 우리는 정말 물을 잘 알고 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 보지도 않고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네요. 자, 지금까지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개수대 이렇게 하수구에 나오는 구정물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옛날에는 그래서 구정물을 농촌에서는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썼구나. 그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우리 조선인네들은 어땠을까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죽은 사람한테 이거저거 먹여보다 구정물 먹이니까 살아나는 걸 아셨을까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어도 결국은 내가 생활 속에서 접목시켜보지 않으면 그 지혜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는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문화는 곧 물의 혼이다. 혼까지 얘기를 하네요. 중국 사람들은 좀 뻥이 좀 심하긴 해요, 그죠? 근데 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 마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돼가지고 43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반드시 자연 규칙에 들어맞아야 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겠죠. 자연을 이해해야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대가로 오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허구한 날 비 오죠. 6월 초에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장마가 들었죠. 장마가 2달 동안 오는데 7월, 8월 장마 기간이래요. 근데 올림픽도 열린대죠. 거기 코로나 접종률, 백신 접종률은 지금 12%? 2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지 조치가 내려질 거래요. 백성들 문 밖에 못 나오게 올림픽이 열리면 그 특별 조치가 행해진대요. 근데 재밌는 게 운동장에 10,000명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유관중. 재밌어요. 이게 자연에 위배된다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리예요, 순리. 물이 예를 들어서 하류에서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고 강으로도 해갖고 상류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큰일 나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요. 인류는 끝인 거예요.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류가 400만 년 동안 진화를 거치면서 마신 것은 순수한 상태의 물이 아닌 여러 물질들이 혼합된 상태의 물이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란 건 결국 뭐냐면 미네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순수한 상태의 맑은 물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를 거쳐 증명된 바는 오랫동안 순정수를 마시면 인체 생리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순정수는 정상적인 식수가 아니다. 순정수라는 게 뭐예요? 깐깐하게 다 걸러낸 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H2O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연구실에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물의 갈증 해소 기능만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물은 영양소를 구성하는 매개 물질로서 인체 내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해내고 있다. 아미노산, 포도당, 핵산 같은 생물 대분자의 합성작용을 돕고 생물체의 생명 물질 대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이 그것이다. 결국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얘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도 다 효소가 결합돼야 되지만 효소와 함께 물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효소가 결합됐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 더할 가자에 대한 물 숫자예요. 물을 더해야만 그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어쨌든 간 분해를 일으켜야 되니까 또 물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 없다. 물론 콩팥을 통해서 정화를 하겠지만, 정수를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물도 위험한 거고요. 독소가 쌓인 물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죽는수를 마시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물속을 싹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죽류수를 만든 다음에요, 효소를 타서 먹어요.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 믿고 죽류수 드시잖아요. 몸 아프다니까요. 리프싱 박사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시장의 혼란과 원인 그래갖고 이제 물시장에 대한 얘기는 울산 MBC 방송국에서 했던 그런 해서 그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고소를 계속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해드릴 거니까 오늘 뭐 물시장에 대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책에서는 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체와 지구 자연계는 물 구성과 미네랄 함량 비율이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일종의 조화의 이치며 자연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식수와 수질이 좋은 물은 대자연에 가까워야 한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물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물 인식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동양인이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이게 꼭 물에 대한 관련 얘기만 아니고요.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양은 항상 전체를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양은 항상 부분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동양은 자연을 존중하고 서양은 자연을 개조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이렇게 쭉 동양은 자연의 화합을 중요한 거고 서양은 자연을 장악하는 거, 개척하는 거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동양은 생태치수, 서양은 인공치수. 그래서 예전에 왕에서 쫓겨나는 케이스는 뭐였어요? 물 관리를 잘못하면 쫓겨났었어요. 왕이 항상. 밀란이 항상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지으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관리를 못 해주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럼 결국 굶어 죽게 되거든요. 배고프면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집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고대 나라들이나 뭐나 밀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힌다는 것은 백성들이 배고프다라는 얘기예요. 배부르게 해주려면 옛날에는 농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이 가장 필요해요. 그럼 현대인들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라면도 많고 뭐 햇반도 많고 하니까 물 없어도 그거 사다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만드는 자체로 물이 없으면 공장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인들이 몰라요. 답답스럽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좋은 물의 조건, 그래서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에 대해서 일본의 고지마 박사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물 박사거든요. 그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알아주는 리프싱 박사라고 물만 평생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좋은 물의 조건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죠. 첫 번째가 수원. 수원 그랬더니 또 경기도 수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수질이 좋은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원천을 얻는 것과 같다.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은 천연수와 수돗물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수돗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돗물을 만드는 원천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팔당댐인 거죠. 그래서 팔당 그쪽에는 집들을 새로 못 짓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식수원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 식수원 위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못다 뿌듯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건 이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지 하게 되면 식수원 오염으로 무시하게 큰일이 나요. 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빙하수. 뭐 빙하수 물을 먹는 데는 어디예요? 되게 보면 장수촌들이죠.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물들. 또 이제 좋은 물의 조건 두 번째예요. 물맛이라는 거죠. 물맛. 물맛은 보통 맛과 냄새, 미감 뭐 이런 세 가지 요소에 결정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감이며 맛은 그 다음이다. 미감과 맛이 무슨 차이냐? 미감은 물 자체에서 주는 그 맛이란 말이에요. 자,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우물물 마시면 어때요? 물이 센 맛이 나죠.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 맛이라고 하는 거냐? 찬물 마시면 맛있죠.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근데 찬물 마시면 사실 맛이 있나요? 맛있게 느끼는 거죠. 왜 맛있게 느낄까요? 그 찬 온도 때문에 미각 세포들이 감각을 잃어갖고 정확한 맛을 감지 못하는 것 뿐이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혼탁도. 중국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탁도라고 부르는데요.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맑아야 된다는 거죠. 혼탁도라고 하는 것은 물속의 다양한 크기와 비중, 모양으로 존재하는 부유물과 콜로이드 물질, 미생물 등 밀입자의 함량 정도를 나타내는 수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외적 지표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안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고 세균은 얼마만큼 적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미네랄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미네랄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미네랄 공부를 했잖아요. 미네랄은 생명이거든요. 비타민은 부족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질병들이 나타나고 몸이 약해져 가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어요. 근데 물속의 미네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미네랄을 물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올 수 있어요. 모 회사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그 상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속에 있는 그 미량, 그거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니까 그냥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역산화합 정수기 회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이기 때문에 사실 인체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네랄을 안 먹으면요 병이 생겨요. 그건 아직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니는 알 거 아니야? 저도 몰라요. 세계적인 박사들도 모르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기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어야지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쇠를 핥는다고 해서 쇠 안에 있는 철분을 우리 몸에 바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콜로이드화까지 돼야 되고 콜로이드화가 되려면 결국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일어나야 무기화합물이 유기화합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철분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벼에서 쌀을 훑어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될까요? 흡수는 될 수도 있겠죠. 겨랑 다 씹어서 아주 죽 상태로 만들어서 넘기면.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의미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해먹기 위해서는 벼에 걸려있는 그 나달도 필요하듯이 그게 밥의 재료가 되듯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 물속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물 속의 미네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프싱 박사가 아예 딱 해놨네요. 줄까지 쳐놨네요. 저도. 이거 읽은 지 몇 년 돼갖고 기억도 못했는데.
근데 그 어느 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물로 충분히 해결하는 거지. 그 물속에 그 미네랄 뭘 그렇게 집착을 하시냐고. 근데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다시 전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죠? 미네랄, 물속의 미네랄 작용 뭐 크게 7가지로 리프싱 박사는 정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유전 등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에너지 대사 이런 거 우리 대사에 작용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도 시켜주고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음식물 속 미네랄보다 더 빠르게 흡수돼주고 또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모든 미네랄의 10에서 30%를 물을 통해서 물 속에 있는 그 무기 미네랄을 통해서 충족시킨답니다. 그럼 10에서 30%가 항상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파 오는 거죠. 어떻게요? 서서히 아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안전은 건강의 전제이다. 건강 식수란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물의 기본 기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보건 기능과 강력한 생리 기능까지 발휘하는 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네. 그래서 또 뭐 경도도 있고요. 세고 안 세고 이런 얘기인데 뭐 이 정도면 대충 아셨을 거니까 나트륨도 있어야 되고 pH 농도도 맞아야 되고요. 또 에너지도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역시 뭐 중국 사람이라 또 기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벌써 30분이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물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